자, 챌린지 리스폰스 인증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윈도우 관련해서 그 오센티케이션 인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리뷰를 할게요. 자, 여기 윈 로그원이 떨어지면 이제 로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물어본다고 그랬죠. 자, 로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오면은 여기 로컬 시큐리티 오서리티 서브 시스템에서 이게 들어온 그 로긴 네임이 UPN 또는 바이오스 네임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이게 로컬 인증이냐 도메인 인증이냐를 이제 판별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뭐 코리아 테크 백슬래시 뭐라고 할까요? 길동홈 원이라는 유저로 들어오고 패스워드를 치게 되면은 이게 로컬 인증이 아니면 도메인 인증이죠. 예, 저기 멀리 있는 랜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버로 인증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때 기본적으로 여기 점선을 보시면 커버러스가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점선을 보시면 커버러스. 예. 자, 그런데 여기 점선이 NTLM이 점선이 또 하나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떤 환경에서 만약에 이 커버러스가 동작할 수 없다. 동작하지 아니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NTLM 방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이 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net 로그인을 이제 인보크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로컬 인증일 때는 이제 여기 시큐리티 서비스 매니저를 거쳐서 SAM 정보하고 비교를 해서 그게 이퀄이면 패스워드가 이퀄이면 어디로 들어가요? 로컬 로긴 프로세스를 실행을 해서 이제 로gin을 하게 되겠죠. 이때 SRM에서 SID를 부여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챌린지 리스판스를 공부하다 보면 NTLM에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NT하고 NTLM, 그 다음에 NTLM2, 그 다음에 한 네 가지를 가볍게 이제 어떻게 요 NTLM이 돌아가는지를 학습을 할 거고, 커버로스는 이 책에서는 지금 소개를 자세히 안 했는데, 이 커버로스는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꼭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챌린지와 리스판스 인증입니다. 자, 패스워드 값을 인증 서버와 같은 인증 주체에 전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로컬 PC가 있고 여기 예를 들면 윈도우 서버 2016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 랜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 PC, 로컬 PC에서 그냥 로컬 인증이면 이 자체에서 셈이 돌아서 셈 파일하고 비교를 해서 같으면 이제 로긴의 프로세스를 밟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NTLM이 동작을 하겠죠. NTLM하고 커버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쩐 일인지 커버러스가 동작 안 하고 NTLM이 돈다고 가정을 할게요. 물론 이제 커버러스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커버러스가 동작한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인증의 가장 쉬운 방법은 패스워드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걸 직접 전달하는데 유닉스 물론 뭐 윈도우에서도 텔넷을 제공을 하니까 TCP/IP 프로토콜이 동작하면은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텔넷이 동작하지요. 자, 텔넷이라든지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뭐 네트워크로 전달해서 로그인을 한다거나 파일 트랜스퍼를 한다거나 웹포털 사이트에서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로그인하는 것들이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이죠. 근데 이 방식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자, 스니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인터넷으로 요 사이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가 아니고 인터넷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서버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는 이 인터넷이 TCP/IP 방식이
unsecurity 채널이에요. unsecured 채널. secured 채널. 안전하지 않은 채널이 인터넷이에요. 초창기 그 인터넷의 설계가 그러니까 가용성을, availability를 굉장히 생각을 했지, 이 기밀성하고 인테그리티, 시큐리티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인터넷 자체를 쓰는 거는 모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 unsecured 채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채널이다. 그래서 왜 그러죠? 자, 여기 예를 들면 웹포탈을 이용해서 여기 웹서버가 있고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크롬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할 때 여러분들이 HTTP 방식으로 하게 되죠. 80 포트인. 이럴 때 중간에서 해커가 스니핑이 가능해요. 스니핑. 여러분들 와이어샤크 배웠죠? 와이어샤크의 툴이 일종의 스니핑 툴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그냥 HTTP 80 포트로 전송을 해서 와이어샤크를 켜서 보게 되면은 이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텍스트로 다 보여요. 그죠? 제가 이제 네트워크 보안을 강의할 때는 이걸 실습을 했는데, 이건 시스템 보안이라 이걸 실습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상상을 하면, 만약에 패스워드가 1, 2, 3, 4다. 그럼 1, 2, 3, 4가 보여요. 스니핑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패스워드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재존성 가능이 가능해요.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공격자가, 해커가 요거를 스니핑해서 패킷을 받아갖고 다시 전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 클라이언트에는 공격을 해서 이 패킷이 제대로 이쪽 서버에 전달하지 아니하게 어떤 행위를 하고, 또는 이게 전달이 되더라도 나중에 요거를 스니핑을 해서 재존성을 하는 거죠. 패스워드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것처럼 행위를 한 다음에 이 해커가 이 서버에 로그인을 하는 거죠. 이런 재존성 공격에 취약하다라는 게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 방식이라든지 챌린지 리스판스 방식의 인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타임스탬프 방식은 뭘까요? 타임스탬프 방식은, 자, 이게 뭐 시큐어드 채널을 통해서, 시큐어드 채널이라는 건 이제 HTTPS로 보내는 겁니다. 암호화 채널로 보내는 거예요. 자, 암호화 채널을 보낸다 하더라도 요 스니핑을 해서 재존성 공격하면 암호화 그 자체로 또 이게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소금, 솔트라는 거를 더 첨가를 하는 겁니다. 타임스탬프, 요 클라이언트의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이걸 넌스 값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넌스 값은 뭐죠? 그냥 어떤 랜덤한 넘버를 생산을 하는 거죠. 타임스탬프 자체를 넌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하고 플러스 타임스탬프를 넣게 돼요. 여기다가 타임스탬프를 넣어서 이거를 보내게 되면, 뭐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게 되면은 받는 웹서버 입장에서는 이 타임스탬프가 동기화되어 있어요. 그죠? 시간이 동기화되어 있어서 이게 예를 들면 10분이 지난 패킷이 왔다거나 뭐 1시간이 지난 패킷이 오게 되면 그걸 리젝트 해버립니다. 거의 뭐 예를 들면 몇 초 이후에 오겠죠. 그렇게 와야지만이 이 웹서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레이 어택을 한다는 건 약간의 시간 오차가 생기잖아요. 또 뭐 한 10분에서 30분에서 뭐 리플레이 어택을 하기 때문에 타임 스탬프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방지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챌린지 앤 리스판스 방식이에요. 서버가 챌린지 값을 전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넌스, 아무 랜덤한 서버만이 아는 랜덤한 넌스 값을 보내고 그 넌스를 클라이언트가 다시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내가 보낸 넌스 값을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보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고 그러면 얘가 클라이언트가 맞네, 해커가 아니네, 믿을 만한 클라이언트가 보낸 거네 라고 믿고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네, 컨셉적으로.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 인증 요구자가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인증 서버는 오센티케이션 서버가 될 거예요. 오센티케이션 서버. 네, 여러분도 그 영어로 된 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페이퍼를 보거나 할 때. 자, 그러면 인증 요청을 합니다. 인증 요청을 예를 들면 유저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를 타이핑을 해서 요청을 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인증을 하기에는 이 사이에 벌어지는 그 언시큐어드 채널에서 여러 가지 리플레이 어택이라든지 다양한 리플레이 어택 또는 이게 만약에 텍스트 방식으로 플레인 텍스트로 전송이 된다면 뭐죠? 스니핑이 일어날 수가 있다. 와이어자크나 이런 걸로 스니핑이 일어나서 뭡니까?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요 사이에. 그래서 인증 서버가 챌린지 값을 전송을 합니다. 이 챌린지 값은 일반적으로 넌스라고 얘를 나오는데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뭐 타임 스탬프를 보낸다든지 다른 뭐 암호화된 거를 보낸다든지 여기서 뭐 암호화된 이 넌스를 또 암호화시켜서 보낸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단순하게 챌린지 앤 리스판스의 컨셉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챌린지 값 전송 그러면 임의의 난스 값을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 챌린지 값 넌스를 받아보고 이거를 그대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증 서버가 이 넌스가 제대로 왔구나 라고 확인하고 인증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챌린지 앤 리스판스에 대한 컨셉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게 단순화시켰지만 이 넌스 값을 이 해커가 또 가로채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암호화시켜서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의 또 언시큐어드 채널에서 시큐어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서 보냅니다. 항상 언시큐어드 채널에서 시큐어드 채널로 바꾸는 그 방식이 뭐라고요? 암호예요. 항상 암호를 시키는 겁니다. 보낼 때. 전송하는 그 패킷을 암호화시키면은 그게 이 해커가 예를 들면 그걸 스니핑해서 패킷을 가로채기 한다 하더라도 암호화됐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RSA 방식이라든지 또는 대칭키 방식인 AS 방식을 사용을 해서 암호화시켜서 보낸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컨셉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챌린지 앤 리스판스 인증 단계입니다. 뭐 이런 컨셉을 알았으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인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체가 오센티케이션 서버에 이제 인증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챌린지 값 어떻게 돼요? 서버에서 AS에서 오센티케이션 서버에서 챌린지 값을 생성해서 챌린지 값을 전송을 할 겁니다. 이 챌린지 값 생성 자체도 하나의 알고리즘이죠. 그냥 넌스 값을 어떤 식으로 발생을 시킬 거냐 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은 문자열 등의 특정 규칙 또는 랜덤하게 랜덤 함수가 있어요. 랜드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인증 요구자에서 이 리스판스 값을 생성을 합니다. 전달받은 챌린지 값과 본인이 입력한 패스워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리스판스 값을 생성을 해요. 예, 요거를 이용한다는 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자 서버에서 보낸 챌린지 값하고 챌린지 값 플러스 패스워드 정보를 합쳐서 이거를 예를 들면 해시화 시켜서 해시 값으로 리스판스 값을 서버에게 보내요. 그러면 해시 값으로 보낸다라는 거는 이 서버에서 이 해시 값을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버에서 뭘 알아야 되면 챌린지 값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죠. 자기가 보냈으니까. 이 챌린지 값은 랜덤하게 누가 생성했어요? 서버에서 생성했으니까 당연히 알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죠? 이미 여기 1단계에서 로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패스워드를 입력했으면 요거를
인터림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해서 해시 할 수 있어요. 이 해시는 서로 쌍방이 MD5로 할 건지 또는 뭐 SHA-256으로 할 건지 SHA-512로 할 건지 이렇게 약속을 프로토콜 간의 약속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서로 니고시에이션 한다고 합니다. 협상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협상이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구현을 해서 이미 어떤 해시로 이걸 해시해서 확인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가정을 MD5는 권장하지 않으니까 SHA-256으로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SHA-256으로 해시 값을 보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SHA-256으로 해시 값을 해서 얘가 같으면은 챌린지 값이 클라이언트에서 올바른 챌린지 값을 서버에게 이제 준 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인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챌린지 앤 리스판스라는 인증에 대한 어떤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윈도우즈 경우에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커버러스, 이거 오네요. 커버러스 프로토콜은 기본 인증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winlogon.exe에서 아까 반복을 하지만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들어오면 이 유저 아이디가 fully qualified domain name이라는 걸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도메인 인증이구나. 좀 더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로컬 인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코리아테크 백슬래시 예를 들면 뭘로 할까요? 뭐 테스트 01이라는 유저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한다. 그럼 패스워드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거는 도메인 인증으로 본다는 거예요. ADDS의 이제 요 서버의 인증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 서버가 뭐라고요?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그랬죠. 그죠? 도메인 컨트롤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DB를 다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인증 DB를 여기서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자꾸 반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 리마인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도메인 인증 커버러스가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커버러스가.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떠한 이유로 커버러스 프로토콜이 니고시에이션 되지 않는 경우 이 액티브 디렉토리는 램 매니저 또는 NT-램 매니저 또는 NT-LMv2 요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그 보면은 LM을 사용할래, NTLM을 사용할래, NTLM 버전 2를 사용할래 이게 사용자가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LM, NTLM, NTLM 버전 2가 뭡니까? 도메인 인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램 매니저하고 NTLM을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우선 결론을 얘기하면 LM 해시하고 NTLM 해시는 구조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아요.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건 보안 강도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안 강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안 강도가 높다, 보안 강도가 낮다. 이거는 보안 강도가 낮아요. 그래서 권장하지 않고 윈도우에서도 이거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 윈도우 서버 2003 이전에는 인증의 LM과 NTLM을 함께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죠? 이걸 같이 보내요. 왜 그러냐면 윈도우 시스템 간의 호환성, compatibility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버전이 뭘 사용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클라이언트에서는 LM을 보냈는데 만약에 서버 측에서 NTLM을 쓴다 그러면 이 니고시에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에서 NTLM까지 같이 다 보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네가 받아서 응답해. 이런 얘기죠. 그죠? 모두 리스판스로 만들어 둘을 보낸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LM 해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게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교재에서는 나오는 거죠. 1980년대 만들어진 IBM의 OS2에서 사용이 됐고요. MS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1993년에 만든 윈도우 NT 계열에 처음 탑재를 했어요. 그리고 윈도우 2000하고 XP의 기본 알고리즘이 됐습니다.
자, LM은 구조적으로 취약한데 왜 취약한지를 한번 볼게요. 왜 취약할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윈도우 비스타 이후에는 LM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 개발됐기 때문에 한번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볼게요.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패스워드가 8바이트 입력을 했다고 칩시다. 8바이트 입력을 했으면 8개 문자가 들어온 거죠. 예를 들면 A, B, C, D, E, F, G. 패스워드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뭐 8바이트 이상이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8바이트라고 봅시다. 8개 문자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대문자로 변환을 해버려요. 이게 소문자건 대문자건 다 대문자로 변환해버려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LM 경우에는 패스워드가 소문자, 대문자 구별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전부 대문자로 변환을 시켜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용자는 소문자도 넣고 뭐 이렇게 했지만 시스템에서는 그걸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14바이트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아, 이 시스템에는 8바이트로 들어왔네? 그럼 14바이트가 아니네? 그러면 몇 바이트가 부족해요? 6바이트가 부족한 거죠? 이 6바이트에 해당하는 거를 패딩을 합니다. 붙여버려요. 이미의 그 6바이트에 해당한 거를 뭐 널 값이라든지 이런 걸 6값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14바이트가 된 거죠? 14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분리합니다. 세그멘트 분리를 시키는데 7바이트로 분리를 이렇게 시킵니다. 14바이트가 됐으니까 7바이트씩 나눠질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아, 8글자를 입력을 했어도 이 7자를 분리시키는구나. 이렇게 G까지 해서 7자 이렇게 분리시키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리된 게 7자인데, 여기에는 이제 널 값이, 예를 들면 뭐, 00 이런 널 값이 이제 들어가겠죠. 00는 숫자니까 널 값이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앞에 거, 요렇게 앞에 거 분리해서 뭔가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바이트를 이제 집어넣는데, 요 1바이트는 요 7바이트에 대한 어떤 정보 값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이 밑에 데스 인크립션을 시키기 위해서 1바이트를 붙이는 이유도 돼요. 왜 그러죠? 데스는 8바이트, 64비트 블락으로 암호 처리를 한다고 잠깐 배웠죠. 소개를 했죠. 데스 알고리즘은 64비트를 한 블락으로 보고 블락 단위로 인크립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4비트 입력을 받기 위해서 1바이트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용도는 이 1바이트는 이 7바이트에 대한 어떤 정보, 뭐 페리티 비트라든지 뭐 이런 각종의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7바이트하고 1바이트가 돼서 데스 아모리즈를 해서 여기서 결합을 시켜서 그 결합된 거를 LM 인증 리스판스로 전송을 서버에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대문자 변환한다고 그랬어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패딩한다. 14글자를 하나의 패스워드로 인증해서 14글자가 되지 않은 패스워드는 뒤에 0을 붙여서 널 값을 붙여서 14자리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분리한다. 8바이트가 블록 하나를 형성한다. 8바이트가 여기 보면은 패스워드를 요걸 입력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걸 입력했을 때 7바이트씩 끊으니까 여기는 1바이트가 이제 데이터 바이트가 이제 플러스 된 거고, 여기는 0이 붙은 거고, 여기도 1바이트의 그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QWER 1234라면 8자이므로 요걸 2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눈치챘을 거예요. 아, 패스워드가 8자이건 9자이건 10자리이건 요 앞에 7자리를 크래킹하면 되겠구나. 그죠? 7자리씩 크래킹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패스워드가 긴다 하더라도 7자리씩 끊어서 크래킹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데스 암호화는 두 개 블록으로 분리된 패스워드는 각각 암호화키, 요런 키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이 데스 알고리즘은 대칭 키로서 이제 키가 필요한 거죠. 요 키를 요거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키가 몇 비트를 쓴다고 그랬죠? 56비트의 키를 써요. 블락이 들어오는 거는 64비트 블락이 들어오는데 키는 입력이 될 때 56비트의 키를 씁니다. 그리고 데스 알고리즘 퍼뮤테이션하고 서브스티튜션을 써서 암호화 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16라운드가 돌아가요. 16라운드.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요 보세요. 요 키를 보면은 요게 하나가 7비트잖아요. 8문자죠. 예. 아스키이기 때문에 이거 7비트죠. 곱하기 8문자라면 이 56비트예요. 그러니까 56비트의 키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암호화한 다음에 두 결과값을 합쳐서 셈 파일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램 매니저 알고리즘은 패스워드가 아무리 길게 설정되더라도 패스워드 블락 하나인 7글자를 크래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8개의 캐릭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둘로 쪼개지기 때문에 결국 요거를 크래킹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번은 수천의 크래킹이 되겠죠? 7자리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 쉽게 크래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게 복잡하면은 뭐 크래킹이 어렵고 이게 단순하게 이런 거는 쉽게 크래킹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LMH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자열이 7개인 패스워드 블락을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7자 글자 패스워드의 강도라는 거예요. 보안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글자 패스워드의 강도하고 7글자의 패스워드 강도가 사실상 동일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예. 만약에 14글자의 패스워드는 7자 패스워드 2개를 크래킹하는 거하고 노력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4개 글자의 패스워드 보안 강도는 7자리 패스워드보다 한 2배 정도의 보안 강도를 갖고 있어요. 2배 정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M의 구조적인 그 취약점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데스 알고리즘 뭐 여러분들 잠깐 설명할게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1977년 IBM에서 개발했고 블락 단위로 암호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긴 문장이 들어오면 64비트, 그러니까 8문자씩 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64비트, 64비트. 요게 들어와서 암호화시켜서 여기 사이퍼 텍스트 1이 됐고 요게 입력이 되면 사이퍼 텍스트 2가 되고 이렇게 3 되고 뭐 i번째가 사이퍼 텍스트로 되겠죠. 이거 결합하면 암호문이 되는 사이퍼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요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제 데스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키가 56비트 키가 들어갑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48비트로 또 쪼개긴 하는데 56비트가 외부에서 들어가게 돼요. 아까 뭐 이상한 문자 이렇게 뭐 들어가는 거 있었죠? 요게 몇 글자였어요? 7문자, 7자리 캐릭터였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퍼뮤테이션이 일어나고 마지막 퍼뮤테이션이 일어나고 요 사이에는 서브스티튜션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 라운드가 16개의 라운드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면은 사이퍼 텍스트에서 거꾸로 하면 플레인 텍스트가 돌아와요. 이게 데스 알고리즘의 특징이에요. 자, NTLM 해시를 볼게요. NTLM 해시는 중간에 요거 패딩 하기 전에 만약에 여기 8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뭐 7자리로 나누고 패딩, 아니 14글자로 나누기 위해서 패딩을 시켰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MD 해시를 추가를 했습니다. 요거로 추가된 거예요. 요게 MD 해시, MD4 해시. 이게 128비트로 해시하는 거죠. 어떤 패스워드가 들어오건 간에 이거를 해시화를 먼저 시켰어요. 해시 값을 해서 이걸 128비트로 만듭니다. 128비트면은 16바이트죠. 여기에다가 40비트, 5바이트를 패딩을 합니다. 그래서 몇 비트를 만드는 거예요? 168비트를 만들어요. 컨셉은 거의 비슷해요. 이 MD4 해시만 들어간 거 이외에 나머지 패딩하고 불리는 컨셉은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서 168비트가 나오면 이게 21바이트죠. 7로 나누면 그렇죠. 21바이트가 돼요.
그죠? 네. 8로 나눠야죠. 참, 1. 21바이트가 되죠. 한 바이트가 8비트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7바이트, 7바이트, 7바이트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쪼개는 거죠.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바이트를 추가를 해요. 8바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 이유가 데스 아모아는 8바이트, 64비트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8바이트씩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그걸 데스 알고리즘으로 이제 암호화하시고 키가 56비트의 키가 들어가서 데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암호화시킨 거를 전부 시리얼리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한다는 건 시리얼리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세 개를. 그래서 그거를 LM 인증으로 전송을 서버에게 하는 겁니다. 더 복잡해졌죠? 약간 복잡해졌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NTLM 버전 2입니다. NTLM 버전 2는 윈도우 비스타 이후에 윈도우에서 기본 인증 프로토콜이에요. 이걸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NTLM 버전 2는 LM과 NTLM과는 전혀 다른 알고리즘으로 해시값을 생성하고 현재 복잡도가 보안 강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워드는 NTLM 버전 2 패스워드로 인증하는 거는 크래킹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SAM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크래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 변경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NTLM 버전 2 해시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한번 볼게요. 사용자 아이디가 위시프리이고 만약에 패스워드가 이렇게 들어오고 도메인명이 컴퍼니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도메인 인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퍼니 하고 백슬래시 위시프리 이렇게 로긴 아이디에 이렇게 입력을 한 거고 두 번째 패스워드는 요거를 입력을 한 거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어, 이걸 보면 이거는 뭐예요? 도메인 인증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아갖고 엘사가 이 엘사 서브 시스템이 도메인 인증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NTLM이 어떻게 돼요? 커버러스로 이제 보내는 게 기본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커버러스가 동작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NTLM 또는 NTLM 버전 2가 동작이 된다고 그랬죠. 이 경우는 바로 NTLM 버전 2가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NTLM 방식으로 도는 거는 별도로 제가 학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HMAC MD5 해시를 해서 512비트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좀 어려운 건데, 이거는, 메시지에다가, 들어오는 요 메시지 있죠? 여기다가, MD5로 최종적으로 뭐 해시를 한다라고 보시는데, MD5에서 HMAC을 또 한 거예요, HMAC.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이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요 결과가 512비트가 나온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1번 값, 요 해시의 1번 값에다가 클라이언트 인증 요청 정보하고 타임스탬프를 또 병합을 시킵니다. 이 타임스탬프는 임의의 넌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임스탬프를 넣는 거는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 챌린지 앤 리스판스의 단점을 보강시킨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타임스탬프가 이 언시큐어드 채널에서 인증을 보강한 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방식하고 두 번째 방식이 챌린지 앤 리스판스 방식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타임스탬프를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해시를 합니다. 그 해시의 결과값하고 클라이언트 인증 요청 정보하고 서버 챌린지를 또 병합을 해요. 서버에서 챌린지 값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병합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언시큐어드 채널에서 인증을 할 때 두 가지가 뭐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타임스탬프 방식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챌린지 앤 리스판스 방식도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시큐어드 채널로 이렇게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HMAC MD5 해시를 해서
그 값을 리스판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버에서는요, 뭘 해야 되겠어요? 이 해시 값하고 본인이 만든 해시 값하고 일치 여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뭘 알아야 되냐면 클라이언트 요청 값, 인증 요청 값, 당연히 사용자 아이디, 요거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도메인 이름, 요 과정을 서버에서도 그대로 해줘야 돼요. 해줘서 그 나오는 해시 값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치해야만이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시 크리덴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 실습하다 보면은 이 캐시 크리덴셜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일반 PC 사용자는 로그인할 때 로컬 계정을 이용을 하는 거죠. 당연히. NTLM 해서 SM이 돌고 여기에서 SAM 파일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로컬 계정을 이용을 할 때. 근데 회사 노트북이나 회사 PC처럼 도메인에 등록된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는 도메인 계정을 사용합니다. 도메인 계정이 뭐였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코리아 테크 백슬래시 그 뭡니까? 뭐 위시 프리 이렇게 넣든지 아니면 위시 프리 여기 없는 걸로 보죠. 골뱅이 koreatech.com 이 둘 중에 하나로 입력하면 이건 도메인 계정이 되는 거죠. 도메인 계정으로 저기 이제 도메인 컨트롤러에게 이제 인증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해당 컴퓨터가 도메인과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인증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랜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 도메인 컨트롤러에게 인증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도메인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도메인으로 엮여져 있고 여기 하나의 도메인으로 엮여져 있고 그 도메인의 이름은 코리아 테크라는 거죠. 테크.com.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건 NTLM이나 커버러스를 이용해 로그인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커버러스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디폴트로.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안 될 경우는 NTLM이 동작한다. 그래서 우리 NTLM에 대한 챌린지 앤 리스판스 인증을 배운 거죠. 우리 커버러스는 잘 안 배웠습니다. 지금 요건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도메인과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랜이 뭐 스위칭이라든지 허브가 고장이 나서 연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메인에 등록된 요 PC 있죠, 요거. 요 PC가 도메인으로 만약에 로그인을 시도를 해요. 그럴 경우에 요 장애 난 걸 대비해서 도메인 계정으로 사용해 로그인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캐시 크리덴셜이라는 겁니다. 캐시 크리덴셜. 캐시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도메인 로그인을 한 그 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캐시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캐시 서버처럼 캐싱 해놓는 거예요. 그걸 캐시 크리덴셜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 패스워드 베리파이어라고도 얘기하는데 캐시 크리덴셜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도메인이라든지 랜에 어떤 장애가 일어나서 로그인을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를 고려해서 캐시 크리덴셜이라는 걸 만들어 놨다. 윈도우 OS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그 보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캐시 크리덴셜이라는 걸 어떻게 저장을 해 놓느냐라는 거를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사용자 패스워드가 들어오면 MD4 해시를 하고 MD4 두 번 해시해서 사용자 아이디도 여기는 사용자 아이디 MD4 해시한 거고 요거는 사용자 패스워드를 MD 해시해서 요거를 인증 정보를 이제 세이브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 패스워드 하고 사용자 아이디 해시 해서 인증 정보. 요게 윈도우 서버 2003까지고요. 윈도우 비스타 이후에는 조금 더 복잡해졌죠. 사용자 패스워드, 사용자 아이디, 해시,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갔습니까? 공개키 암호 표준이 들어갔어요. 공개키 암호, 이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 스탠다드인데 이걸 집어넣은 이유는
크래킹을, 패스워드 크래킹을 10회 이내로 제한시키기 위해서 요 방법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샘 파일에다가 인증 정보를 이제 집어넣게 되겠죠. 요게 이제 캐시 크리덴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가볍게 요 캐시 크리덴셜은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잠시 여기까지 하고 실습을 윈도우즈 패스워드 크래킹에 대한 좀 실습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